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줄게. 예. 그 대신 네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어. 그런데 제가 물리가 싫어요. 그래서 물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공대가 걔한테는 없어지겠죠. 대기자 TV 2023학년도 이후의 변화 중에 제일 큰 키워드는 고교학점제가 아닐까 싶어요. 고교학점제는 아직 조금 이제 몇 년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기도 한 고교학점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고교학점제는 예전에는 설명이 참 어려웠었어요. 네. 7차 교육과정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선택교육과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학생의 선택 과목이 있는 거죠. 전면 네. 선택. 그게 97년 12월 30일 날 7차 교육과정이 고시돼서 2002년에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그때 학부모들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졸 이하의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 너무 낯설어서. 예. 예. 근데 대학 다닌 사람은 대학은 당연히 학점제였으니까 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과목 선택형을 이해하잖아요. 못하면 F야. 그냥 쌍권총 차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고교학점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업 듣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교실 붕괴. 애들이 도대체 수업을 안 들으니 얘한테 F를 줘야 되겠다. 어? 근데 F를 주는데 너 누구나 다 물투하고 미적분을 하고 그 세계사를 해. 못하면 넌 F야. 저런 네.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과목을 선택하게 해줘야죠. 네. 저는 미적분은 싫어요. 그럼 미적분 대신 뭐 할래? 뭐 네일 아트를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네일 아트 해라. 우리 학교 없어요. 그래? 그럼 마을에 가서 해줄게.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생들에게 미적분하기 싫은 애한테 미적분을 하게 하는 건 네. 폭력이다. 개개인성을 존중하지 네. 않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미적분 해야 돼. 미적분 하는 게 좋아.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애는 그럼 네가 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된 배경은 네.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 안 하면 F를 줘서라도 참여를 하게 한다. 예. 근데 단위제라고 하는 지금의 방식은 네. 출석만 하면 돼요. 그럼 졸업이죠. 예. 예. 내가 뭐 학교에서 자든 아니면 뭐 늘 뭐 3분의 1은 결석해도 되니까 뭐 결석을 밥 먹듯이 하든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네. 거죠. 네. 막으려니까 따라오는 것이 선택. 그 다음에 선택은 진짜 큰 의미가 있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래 선택,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가 선택, 아, 네. 고등학교 때는 과목 선택. 과목 선택.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선택 역량을 길러주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에서 하나 더가 있는 것이 그 교실 수업 개선인 거죠. 네. 교실 수업 개선은 이제 1995년 5.3.1 교육개혁 때 혹은 그 이전에 1986년에 나왔던 그 교육개혁 심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지식 전달 위주로 돼 있어서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던 교실 수업 개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쭉 같이 붙여가지고 네.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준다. 그다음 선택 졸업 기준을 만든다. 그 그다음에 정도의 교육이랑 교실 수업 달라야 된다. 개선을 한다. 이런 것을 했는데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 선택을 주려니 뭐 여분 교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시설 그렇죠. 뭐 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인식도 바뀌어서 내가 여러 과목 담당해도 돼.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요자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네, 들어오게 네. 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이동 수업해도 돼. 혹은 옛날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학교가 모여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예. 이제 더군다나 더 나아가지고 이제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네. 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해진 시대가 됐으니, 네.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이제 가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2년 고등학교 들어온 애들. 네.
이제 부분 적용이다 그러는데 이제 현행 교육 과정 가지고 모든 학교가 선택을 더 많이 주는 것. 2022가 되면 모든 학교가 하는데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교육 과정 가지고 한다. 2025년이 되면 전면 도입. 새 교육 과정 가지고 2022년에 고시하는 새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는 금년부터 하고 있죠. 이미. 예,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네.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게 많이 확대되려면 입시와도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2025학년도가 전용되는 그런 친구들이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에 입시까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지금 반응인 거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논서 수령. 부분, 논서 수령 수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28년 대입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그렇죠. 예. 보는 건데 네. 조금 더 지나가면 네. 학생이 30만 시대가 옵니다. 아, 그 뒤로 10년 지나면 아, 네. 태어난 애가 30만 정도. 지금 금년에는 30만 명도 안 태어날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시에 학생들을 선발해 놓으면 누가 수능을 볼까요?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능을 60만이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50만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잖아요. 40만 명대죠. 예, 근데 50만이 무너졌어요가 금방 40만 무너졌어요는 금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추세로라면 상대평가로 예. 수능을 보는 게 맞냐. 지금도 뭐 어떤 과목들은 1000명 단위잖아요. 네. 그죠? 물투, 화투, 뭐 이런 거, 경제, 뭐 이런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네. 이제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2028 수능은 아직도 많이 남긴 했는데 네. 그동안에 한 줄 세우기보다는 여러 줄 세우기가 낫지 않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택형 문제를 푸는 연습보다는 네. 서술형으로 자기 네. 생각을 쓰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작년 연말에 네. 네, 한 OECD 교육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OECD의 신라여 교육국장이 그 한국처럼 이렇게 선택형 문항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 국가가 선택형 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때 고민해봐야지 예, 될 예, 지점이네요. 그때 이제 그 국가교육회 김진경 의장께서 예. 우리 앞으로는 선원 수령 시험을 볼 계획이다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이후로 이제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단계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그럼 선택형과 선원 수령을 따로 다른 날 볼 거냐, 아니면 기존 선택형 문항에다가 짤막한 선원 수령 문항을 집어넣을 거냐, 끝없는 질문이네요. 문제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결정을 해야지. 네. 그럼 내년도에는 논의가 활발히 될까요? 2024년 2월 달이면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큰 변화는 4년 예고제가 해당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발표되는 것들은 확정 발표가 아니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하고 던져놓고 여론이 어떤가 하고 네. 한번 보는 그런 예.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고교학점제를 미리 막 걱정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을까요? 현재 마이스터고를 보면 예. 그 교과 올해 180단위는 그냥 180단위를 대부분 하고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무슨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인데, 그런데 예컨대 뭐 그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 대학 뭐 랭킹을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도 어차피 지원자 순으로 보면은 이게 랭킹이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상위 10위권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상위 10위권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국어 못하면 공부 잘할까요? 영어 못하면 잘할까요? 수학 못하면 잘할까요? 사회과학 못하면 잘할까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교과 180 단위 하거든요. 아, 네네. 180 학점으로 바꾸면 네네. 180 학점 중에 140 학점쯤 예. 되니까 나머지 40 학점이 있어요. 음. 40 학점 가지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제외국어도 하고 기술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뭐 하고 싶으세요? 보컬 트레이닝 하고 싶은 애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보컬 트레이닝이 1위, 그다음에 바리스타, 소믈리에, 뭐 네일 아트, 반려견 미용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으면 해. 음.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줄게. 예. 그 대신 네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물리가 싫어요. 그래서 물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공대가 걔한테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화학도 싫어요. 예. 그러면 공대가 진짜 다 없어졌어요. 아. 그다음에 뭐 간호대도 없어졌어요. 화학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이 선택권을 줬을 때 이 학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인데 예. 공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요한 과목은 중요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지 음. 다른 것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음. 단지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는 예.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그 부분은 보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쓰신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달라진 건 없지만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되 입시 변화에는 그냥 관심은 둬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문제는 어떤 정보든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보가 나한테 맞는 건지 혹은 정확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네. 자녀 교육에 대비해야 되는데 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는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쌓지 못했으면 그 학생이 그 비교과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을 때 이 학교가 메이크업이 되니까. 이 학생이 이걸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애보다는 좀 생각이 있는 학생을 이걸 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네. 되니까 비교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최상위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가 중요하죠. 예. 교과가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놀 때 놀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입시 변화가 발표될 때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말씀 중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라든지 덧붙이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큰 꿈을 갖는 겁니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건 아니고요. 이루어질 수 있는 꿈 중에서 가장 큰 꿈.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꾸준히 연습해서 성취를 하는 거거든요. 성공 경험이 차근차근 쌓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이제 내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를 좀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해라.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앞으로의 입시 변화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귀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